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아이들의 발달과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각각의 발달 영역을 다뤄보기 전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기질과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서 기질과 애착의 의미와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아이들은요,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기질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순한 기질.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것에 쉽게 적응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상황에서 순종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순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까다로운 기질. 평상시에 상당히 활동적이고요.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뭔가 산만해 보일 때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거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환경에서는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작은 자극이나 뭔가 사소한 일에도 자지러지게 울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을 하고요. 또 새로운 것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극에도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아이는 이런 기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기질은 알지만 이 기질에 맞게 어떻게 육아를 하는 것이 옳은가? 첫 번째로 순한 기질의 아이의 경우에는요. 자, 우선 매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자기 표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순종적인 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아이의 장점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성격 형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 아이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순한 기질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좀 백단인 엄마 아빠가 필요하겠죠. 자, 까다로운 아이의 경우에는요, 가능하면 활동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에너지를 많이 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선택에 있어서 뭔가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이 있을 때요,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일과를 좀 운영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안내를 해주면서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연습을 충분하게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의 아이.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주세요. 불안감을요,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늘 내 아이를 믿어주어야 하고요. 또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끔은 내 방식을 고집하는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각자의 성격과 성향은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의 그 기질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신다면 적당한 협력으로 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눈치 빠른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애착 형성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항상 신호를 보내죠. 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에 양육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눈치를 채고 반응을 해주면요, 아이는 이러한 보호와 사랑, 또 적당한 접촉, 이런 경험으로 사회가 나를 환영해주는 곳이다 하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 작은 인식을 통해서 양육자하고 특별하게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 애착이라는 것에서 이 애착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야 하고요. 또 반응해야 하고요.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민감성은요. 우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얼마만큼 빨리 알아채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냐. 반응성이라는 건요. 아이가 울면 바로 반응하느냐. 일관성이라는 거는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일관적으로 반응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예민한 엄마가 또 예민한 아빠가 육아를 잘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민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행동을 해라. 눈치껏 행동해라. 그게 아니라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행위에 따라서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안정적인 우리 애착 형성을 위한 육아 팁은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가능하면요, 주 양육자는 우리 아이 가까이에 머물면서 요구를 민감하게 살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적당한 요구 충족이 되었다면 같이 그 행복한 마음을 충분하게 느끼고 공감을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언어적인 표현도 좋고요. 또 비언어적인 표현도 좋고요.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또 놀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겠죠.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왜 우리 아이에게는 문제적인 행동이 발생할까요? 엄마랑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하더라도요. 아이가 즐겁지 못하거나 뭔가 민감하고 일관적인 반응을 못 해준다면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니더라도 민감하게 일관적으로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양육자가 있다면 충분히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하루에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 동안 뭔가의 그 질 높은 상호작용을 좀 하고요. 또 충분하게 사랑을 전하고요. 신뢰감을 준다면 짧은 시간만으로도 안정적인 애착은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떨 때 육아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 각 개월 수별로 조금 제가 그 12개월까지로 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태어나서부터 3개월까지 경우 아이가 웃지 않는다? 말을 걸고 안아줘도 울음을 잘 그치지 않는다. 짧은 모음이 들어간 아, 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또 딸랑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지 않는다. 안아줄 때 꼭 하고 안기지 않는다. 4개월에서 6개월.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다.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도 시선이 따라가지 않는다. 말을 걸어도 좀처럼 소리로 반응하지 않는다. 안아주세요 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양육자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다. 7개월에서 9개월은요. 자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어른이 빠빠이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맘맘마 빠빠빠 하는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 깍꿍놀이 같은 주고받기 놀이를 즐기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장난감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10개월에서 12개월. 친숙한 사물에 대해서 말을 해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불러도 그쪽으로 쳐다보지 않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없다. 쎄쎄쎄와 같은 간단한 놀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른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쪽을 보려 하지 않는다. 자, 지금 각 연령별로 지금 발달 양상을 제가 5가지씩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부분에서 내 아이가 2개 이상의 해당 항목이 있다면요. 발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육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쩌면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쩌면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주 잠깐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를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은 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